여러분, 혹시 계류유산이나 소파 수술 후에 수술은 잘 끝났으니 이제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아닙니다. 진짜 관리는 지금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만큼 건강이 보이는 건강 돋보기 TV의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수술 후 관리를 놓치신 분들은 몇 달 뒤에, 길게는 몇 년 뒤에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생리불순이나 심한 생리통, 이유를 모를 만성 피로나 몸의 부종, 아랫배 냉증, 그리고 간절히 기다려도 오지 않는 아이. 원인은 딱 하나, 수술보다 더 중요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계류유산이 무엇인지, 또 소파 수술이 몸에 미치는 영향, 왜 몸조리가 필요한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류유산은 임신 20주 이전에 태아가 사망했지만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는 않고 자궁에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임신 6에서 8주 사이에 가장 많이 발견되고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계류유산이 진단되면 자궁 안에 남은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파 수술을 시행합니다. 소파 수술은 한자로 긁을소, 긁을파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자궁 내막을 긁어내는 수술입니다. 영어로는 DNC라고 하고요. 큐렛이란 도구를 이용해서 자궁 안쪽을 정리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계류유산은 단순히 조직을 제거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의 입장에서 보면 전속력으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 몸은 이미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이 변화하고 있었고요. 자궁에는 혈액이 많이 몰려있고, 또 모든 장기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치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균형이 확 무너지겠죠. 호르몬은 갈 길을 잃고 자궁에 있던 혈액은 정체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어혈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물리적 화학적 충격을 잘 수습하는 과정이 바로 유산 후 몸조리입니다. 자궁 내막은 쉽게 말하면 아기가 처음 자라는 아주 폭신한 침대와 같아요. 매달 생리를 한 후에 다시 자라나면서 점점 두껍고 푹신해지고, 임신을 하면 더 두꺼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소파 수술은 이 예민한 침대를 기구로 긁어내면서 상처를 내는 과정입니다. 회복이 충분히 안 되면 자궁 내막이 얇아지고 다음번에 임신 시도 시에 착상률이 낮아집니다. 특히 상처 부위에 염증이 반복되면요, 자궁 안쪽이 서로 붙어버리는 유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아셔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자리 잡을 공간이 줄어드니까 착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 후에 자궁 내막 회복과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유산을 반산 혹은 소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절반의 출산 혹은 작은 출산으로 본다는 뜻이죠. 즉, 아기가 끝까지 자라지는 못했지만 몸이 겪는 변화 자체는 출산에 준하는 큰 사건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잘 익은 밤은요, 껍질이 자연스럽게 벌어지죠. 그게 정상 출산입니다. 그런데 유산은 이 설익은 밤송이를 억지로 까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밤송이도 상하고 손도 다치기 쉽겠죠. 그만큼 몸에도 무리가 갑니다. 출산 후 몸조리를 소홀히 하면 평생 고생한다는 말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전신 통증과 증상을 우리는 산후풍이라고 부릅니다. 유산 후에도 조리를 제대로 못하시면 관절 통증, 손발 시림, 만성 피로, 식은땀, 소화 장애와 같은 증상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로 회복을 돕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입니다. 자궁 내에 남아있는 노폐물인 어혈을 잘 배출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남으면 나중에 생리통이나 자궁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복구예요. 손상된 자궁 내막이 다시 건강하고 폭신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혈을 보강하고요, 몸의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치료합니다. 그래야 다음 임신을 위한 건강한 토양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유산 후에 몸조리 한약을 처방 받으실 때도요, 임신 확인 시에 발급받으신 국민행복카드 잔액이 있으시면 그대로 한의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 후 몸조리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면서
복통과 함께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나 출혈이 나온다면 감염의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참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음주는 면역을 떨어뜨리고 자궁 내막의 회복을 더디게 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파 수술 후에는 집에만 계시다 보면 답답하고 우울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운동이라도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격렬한 운동과 사우나는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이 격렬한 운동을 하시면 복압이 올라가고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관절과 인대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서 부상의 우려도 높습니다. 사우나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과도한 땀 배출이 몸의 진액, 즉 회복에 꼭 필요한 체액과 에너지를 소모시킨다고 봅니다. 특히 유산 후에는 몸이 생각보다 많이 허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땀을 내시면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 수술 후에는 최소한 4주간 또는 첫 생리가 올 때까지는 관계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궁 상태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는 상처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관계를 하시면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고요. 자궁 내막이 다시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음번 임신을 계획 중이시라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피임을 하시면서 자궁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소파 수술 후에는 회복을 위해서 자궁에 충분한 혈류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찬 공기나 찬 음식에 노출이 되면요, 말초 혈관이 수축되면서 자궁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서 조직 재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크림, 냉면, 냉장고에서 막 꺼낸 과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꾸 찬 거 드시면요, 자궁이 힘들다고 울어요. 자, 주의하실 사항 외에 그럼 도움되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유산 후에는 출혈과 회복 과정 때문에 생각보다 수분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하루 1.5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하게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요, 30분마다 반 컵씩 자주 드시는 방식이 부담이 덜합니다. 수술 후에 간혹 메스꺼움 때문에 물도 잘 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연한 생강차가 도움될 수 있어요. 이 생강의 쇼가올이나 진저롤 성분이 속을 따뜻하게 다스려 주거든요. 그리고 유산 후에는 출산 후처럼 미역국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몸은 이미 임신한 상태에 맞춰서 철분과 미네랄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미역을 해체라고 해서 혈액순환과 어혈 제거에 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봅니다. 실제로 미역에는 철분과 칼슘, 요오드 등 미네랄이 풍부해서 출혈 이후에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이 몸조리를 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하루 한 끼 정도는 미역국을 드시면 좋습니다. 미역국 매일 드시는 거 지겨우시다고요? 미역국에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나 조개, 가자미 등을 번갈아 가면서 넣어서 드셔보세요. 자, 세 번째, 연근입니다. 연근은 한의학적으로 우라고 해서 지혈 및 상처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근 갈아 마시면 코피에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자궁 내막 회복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 연근에는 폴리페놀, 탄닌,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폴리페놀은 염증을 조절해주고 탄닌은 수렴작용을 통해서 지혈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 감소로 생기기 쉬운 변비도 예방해줍니다. 다만 연근은 성질이 차가운 편이라서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익혀서 반찬으로 드시거나 연근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호박씨입니다. 우리가 보통 뒤에서 호박씨 깐다, 안 좋은 뜻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출산이나 유산 후에는 호박씨를 까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호박씨에는 일단 아연 함량이 높습니다. 아연은 염증 조절과 세포 증식을 통해서 상처 회복 속도를 촉진시킵니다. 또 마그네슘과 식물성 지방도 풍부해서요, 영양 보충에도 유리합니다. 실제로 메타 연구에서도 아연을 보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상처 치유 관련 지표가 약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계류유산과 소파 수술 후의 몸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산은 단순하게 몸에 상처가 나는 것뿐이 아닙니다. 마음도 함께 다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충분하게 회복할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하려는 힘이 강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강돋보기TV의 부천으뜸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